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한혜선입니다. 오늘 고려도기 연구 현황과 방향으로 발표를 맡았습니다. 아직 고려도기 연구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아직 과분하다 여겨집니다. 하지만 고려도기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맡겨진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릿말은 목차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좀 살펴보고요. 제가 이제 그 연구하는 입장에서 고려도기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는 말 그대로 도기와 자기가 합쳐진 말입니다. 통일시대까지 도기를 기반으로 한 그릇 문화였지만 고려시대 이후는 자기를 제작하면서 완전한 도자기 문화가 성립하였습니다. 자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1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유약을 시위하여 번조한 청자, 분청사기, 백자를 일컫는 것으로 고려 조선 시대에 주로 제작되었습니다. 도기는 자기와 같이 제작 사용되었고 저장 또는 운반용으로 제작된 중대형의 기물이 주를 이룹니다. 대체로 유약이 시유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 편이긴 하나 일부 시유된 것도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도자기의 시대가 열린 고려시대 이후의 도자사 연구는 자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과 연구서는 청자, 분청사기, 백자에 치중되어 있으며 연구자 또한 자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기 자체가 박물관 소장품 또는 발굴 유물에서 여타 유물과 비교해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고려시대 유적에서는 유적 성격이나 규모 등에 상관없이 도기 또한 상당량出土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 박물관에서 소장품 중에도 고려시대 도기가 상당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기 자료가 많은 것에 비해 고려도기에 대한 관심은 적고 연구는 여전히 확장 심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출수 고려도기 종합연구 및 활용 연구 프로젝트는 향후 고려도기 연구의 심화와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프로젝트가 해양 출수 고려 도기뿐만 아니라 육상에서 발굴 조사된 고려 유적 출토 도기까지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제출된 자료집과 2차로 가공하여 소개될 전시에 발표자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추진한 고려도기 DB 구축 현황을 소개하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고려도기 연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진전을 위한 논점 몇 가지와 연구 방향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연구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기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려에서 조선시대까지도 도자기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증거로 많은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고려도기에 관한 전시가 이화여대와 연세대 박물관에서 열리면서 다루어진 예가 있으나 이것도 박물관 소장품 일부에 관한 내용이어서 자연스럽게 크기가 작은 병과 호를 소개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 고려시대 유적에서 다수 출토되는 큰 대형의 호와 동이 등 기타 도기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 이후의 그릇은 자기 일색이라는 통념을 깨고 도기가 같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은 당시 연구 분위기에서 용기 있는 시도였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소장품 중심으로 전시가 개최되면서 드물지만 조금씩 고려도기에 대한 단독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려도기에 대한 초반의 연구는 기종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고 청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강하였습니다. 이후 고려도기 연구가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2000년대 이후 활발해진 고려시대 유적에 대한 전국적인 대규모 발굴조사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발굴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유물이 확보되어 청자를 중심으로 한 자기 연구가 활발해진과 동시에 고려도기에 대해서도 점차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유적인 가마터를 비롯해 분묘, 건물지, 사지, 해저유적 등 소비와 유통 관련 유적에 대한 조사 성과들이 축적되면서
고려도기 연구도 이전에 비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적 성격에 따른 분화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었습니다. 고려도기 가마터의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가마의 구조와 그 생산품을 고찰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마 구조의 형식 분류에 좀 집중한 경향이 강해서 출토도기에 대한 편견과 고찰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고려 분묘 출토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분묘 부장품으로 사용된 도기의 종류와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시도되었습니다. 분묘 부장품 전체 또는 도자를 다루면서 일부 도기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들 연구에서는 시기에 따라 고려 분묘에 부장된 도기를 청자 및 금속계와의 공방관계를 살펴서 편견을 시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고려기 분묘를 대상으로 도기의 지역적 차이와 그 배경을 밝힌 연구는 분묘부장 도기를 통해 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분묘라는 한정된 공간의 도기만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인 고려도기의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려도기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초반부터 사실 편견 문제에서 벗어나서 제작 기법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습니다. 고려도기 가마터의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고찰의 일부로 시도되긴 했으나 자연과학적 분석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분석에서는 고려도기 중 연질과 경질도기의 재질 상태가 다르다는 점과 인공류가 시유된, 즉 그 시유도기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고려도기의 그 발굴 자료 양이 상당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기종을 구분하고 변청 과정에 중점을 둔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기존의 고려도기가 그 호, 동이, 병 등으로 구분되는 것에서 나아가서 호와 병은 세부 형태에 따라 다양한 세부 기종이 있다는 점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고려도기가 동식이 청자와 상호 보완적이자 청자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도기만으로는 그 성격을 드러내는 것에 일정 정도 한계가 존재하며 다른 재질과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려도기 연구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온 것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주도한 고려시대 침몰선에 대한 그 발굴 조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충남 태안 마도 앞바다에서 잇따라 발견되어 마도선이라 명명된 세 척의 고려시대 침몰선은 당시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힙니다. 태안 마도선 발견 이전까지는 수중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선박들은 주로 청자 운반선이었습니다. 선체가 확인된 군산 12동파도 태안 대섬 등에서 발견된 침몰선은 서남해안에 위치한 가마에서 생산한 청자를 싣고 개경으로 가던 중 서해상에서 난파된 채 묻혀 있다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렇게 서해안 일대에 고려시대 청자 운반선 및 그와 관련된 유물이 다수 확인되는 것은 그곳이 고려의 조은로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도선에서는 선박의 출발 장소, 선적의 물품의 종류와 양, 도착 장소, 최종 수취인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담은 화물표의 목간을 비롯해서 다양한 크기의 도기호가 다수 인양되었습니다. 인양된 목간과 도기호를 분석한 결과 당시 고려시대 사람들이 먹었던 곡물이라든지 젓갈, 생선 등 각종 음식물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었고 선박에서 생활할 때 어떤 물품이 사용되었는지도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고려시대 침몰선에서 확보한 양호한 도기 자료를 바탕으로 형태에 따른 형식 분류와 편견뿐만 아니라 용도에 대한 연구가 다른 부분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려도기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양 연구의 기초인 기종 분류와 세부적인 특징을 파악한 연구, 그리고 시기에 따른 기종의 변청 과정에 관한 연구는 그래도 부지런히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기종의 변청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큰 흐름은 파악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마도선 자료를 바탕으로 도기의 용도와 산지에 대해 한 단계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독이 생산 기술과 제작 기법의 실체, 제작 구조와 생산 주체에 관한 연구, 독이의 유통과 소비에 관한 다각적인 접근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고려도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는 좁게는 고려시대 도자사와 공예사, 넓게는 고려시대 생활사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앞으로도 고려도기 연구는 다각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도기 연구의 진전을 위한 몇 가지 논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한 20년간 연구자가 많지 않고 1차적인 자료 정리마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고려도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 성과들이 쌓여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발표자의 관점에서 앞으로 고려도기를 연구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기의 쓰임에 대한 심화 연구입니다. 문헌 자료보다는 유물과 유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고고학과 미술사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자 출발점은 그것의 형태적 속성을 추출하여 유의미한 변화 과정과 특징을 알아낼 수 있는 유형 분류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도기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도기 가마의 경우 출토 유물도 적을 뿐만 아니라 파편 상태인 것들이 많아서 기종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 때문에 시기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마 구조 또한 시기나 지역에 따라 구분되거나 어떤 극적인 변화를 관찰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료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들인데 풀기 어려운, 어쩌면 풀 수 없는 숙제들이라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자료로 접근이 가능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펼쳐질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가 집중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발표자는 그동안 도기의 쓰임새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도기는 실제로 사용하는 일상용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려시대에 그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라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고려도기는 당시를 살았던 고려인의 생활상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역사 연구의 목적 또는 목표가 당시의 시대상을 입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면 도기는 매우 유용한 자료임에 틀림없습니다. 마침 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태안마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마도선 자료는 고려도기의 쓰임새를 밝히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마도선 발굴 조사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려도기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고려도기의 쓰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도기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저장과 운반에 대한 심화된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육상의 사찰이나 건물지 등에서 확인되는 자료도 고려도기의 쓰임새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려도기는 다양한 음식 중에 식수 저장용과 이제 식품 보관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식수 저장은 고려시대 침몰선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태안마도 1호선과 2호선에서 인양된 높이 80cm 이상에 달하는 대형 도기우는 선상생활에 꼭 필요한 식수를 저장했던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고려도기는 식품 운반 또는 보관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문헌자료를 비롯해서 사찰과 건물지 유적, 마도선과 같은 침몰선에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기는 곡물, 장, 젓갈, 김치와 같은 각종 발효식품, 술 등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사찰과 건물지에서 발견되는 대형 도기우들은 땅의 절반 또는 완전히 묻어서 이제 활용하였는데요. 여주 고달사지에서도 여러 건물지에서 땅에 묻힌 채 이런 고려도기가 사용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용인 마북리사지, 고창 선운사 동부람, 서산 보은사지 등의 사찰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평택 백봉리 유적과 청송 진안리 등의 고려 유적에서 확인되듯이 도기호 전체를 땅에 완전히 묻어서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형의 도기호를 땅에 묻어서 활용한 것은 저부가 좁고 어깨가 넓은 형태여서 그대로 사용할 때는 옆으로 넘어져 손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형태상 안정적이지 않은 도기호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식품 저장용으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천 영암사지나 경주 불국사 성북박물관 부진의 건물지에서는 각종 식품을 보관하던 도기호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땅에 묻는 것에 더해 석재를 활용하여 구획한 별도의 시설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도기호는 일정하게 정해진 양을 담은 양기의 하나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마도선에서 인양된 도기호들은 주로 젓갈이나 생선을 담는 용도였는데 같이 인양된 목간으로 약 3.4리터가 들어가는 1두용부터 16.8리터를 담을 수 있는 5두용까지 당시의 양 단위를 반영하여 용량에 따라 크기와 형태가 다른 도기호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도기 장인들이 양을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국가에서 공인한 그 완전한 형태의 도량형기는 아니지만 암묵적인 동의하에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도기호가 공인된 양기는 아니었을지라도 판매자와 중개자, 구매자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양 단위를 의식하면서 제작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기는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와 다양한 공간에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도기의 쓰임새를 보다 정확하고 풍성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헌과 발굴 자료에 기반한 고려도기 자체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서 음식사와 같은 다른 분야와의 협업 또한 중요합니다. 최근 마도선에서 인양된 유기물과 목간 자료를 통해서 고려시대의 음식 문화를 복원하려는 음식문화사 쪽 연구가 시도되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자는 형태에 기반한 그 조형적 속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고려도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기가 각 유적에서 어떤 맥락에서 출토되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분석하여 쓰임새를 파악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재질의 공예품과의 비교 연구입니다. 고려시대는 기명의 역사에서 보자면 토기와 일부 금속기, 목기, 칠기를 위주로 한 것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자기라는 새로운 소재의 그릇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즉 금속기, 자기, 도기 등등 다양한 재질의 기명이 동시에 존재하였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남아있지는 않지만 목재로 만든 기명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질이 다른 기명은 각 재질의 원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구하기 쉬운지 그리고 그릇을 만들 때 가공상의 용이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의해 서로 위계성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용도에 따라서 다른 재질로 구별되어 제작, 사용되는 등 수평적인 성격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고려도기의 경우 고려 이전까지는 소형의 음식기부터 대형의 저장용기까지 기명의 대부분을 차지했었지만 고려시대에 들어서면 소형의 음식기의 자리를 자기나 동기가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됩니다. 어쩌면 자기라는 강력한 경쟁 상대가 등장하면서 전통적으로 도기가 가지고 있던 역할 중 일부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기는 청자와 금속기가 갖지 못하는 저장 및 운반의 역할을 고유의 영역으로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재질의 기명이 대체할 수 없는 도기만의 특징입니다. 여전히 저장과 운반에 관련된 도기 고유의 영역은 확실히 구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려도기 중에는 도기, 청자, 동기로 동시에 제작되는 기종도 존재합니다. 정병, 대반, 향환, 나팔잎병, 표형병, 방구, 장경병 등이 대표적인데요. 도기로 제작된 이 기종들은 동기와 청자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또 다른 용도, 예를 들어 무덤의 부장품이나 의뢰용기의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형태의 기명을 각각 다른 재질로 만들었을 때 도기는 재질의 위계상 하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원료 자체가 청자나 동기에 비해서 구하기 쉽고 제작 과정 또한 다른 재질에 비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동기 및 청자의 기능을 대신한 대체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병을 중심으로 도기가 청자와 동기와 동일한 형태가 존재했고 그것이 다른 재질의 대체재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은 곧 고려도기가 저장과 운반을 위주로 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기가 자신의 영역을 공고하게 구축한 채 다른 재질 기명과는 질에 따른 위계 속에 자리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도기, 동기, 청자로 같은 조형이 이제 제작되는 경우 다른 재질의 특정 요소를 모방하여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구현이 방구형이고 목이 긴 형태의 그 방구 장경병, 지금 그 PPT 화면으로 보시는 이 기종인데요. 형태의 방구 장경병은 청자, 도기, 동기로 모두 제작되었는데 동기의 특징인 굽과 각진 어깨가 도기와 청자에 적용되었습니다. 고려도기는 또한 본래 그 기종이 갖고 있던 의미와 기능에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분묘부장 도기를 들 수 있습니다. 도기 정병이나 도기 향화는 용도를 생각해 보면 의뢰가 행해지는 사찰과 같은 공간에서 출토되는 것이 좀 자연스럽지만 아니면 건물지라든지 이런 그 실제 생활하던 공간에서 나오는 것이 좀 자연스럽지만 무덤의 부정품으로 이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도기가 다른 재질의 기종이 가지고 있던 본래 기능에 더하여 새로운 의미가 부과된 것으로 공반되는 청자와 금속과의 조합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고려시대 그 분묘부장품이 차도구 또는 다래를 상징하는 요소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발표자는 도기 자체의 편년이나 특징을 파악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고려도기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기가 동시대의 다른 재질의 기명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입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도기가 다른 재질 기명들과 공반되었을 때 그 조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고려도기의 정확한 성격과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깊이 있게 조망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외교류적 측면에 대한 관심입니다. 고려도기 연구에서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로 대외교류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일본학계에서 일찍부터 이제 관심을 보여왔는데 류큐 일대에서 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무악기의 연원에 대한 관심에서 이제 촉발되었습니다. 류큐에서 11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전반 사이의 그런 중세 유적에서 출토되는 무유도기인 이 가무악기는 환원염에서 번조해서 청회색 또는 흑회색을 띠고 호, 완, 발 등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호류는 경부가 좁고 동체부가 둥그면서 바닥이 평평한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형태는 일본 본토에서는 그다지 유래가 없는 류큐의 독자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무악기는 고려도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음각 파도문, 가로띠 손잡이, 구경부의 접합 혁대 등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강조되었는데요. 가무악기의 기원을 고려로 보는 것에는 일본 학자들의 기원이라든지 영향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본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그것이 어디까지 수용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고려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주장부터 제작 기법상의 몇몇 특징에만 국한된다는 의견 등 그 수용 정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고려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고려도기 입장에서 가무악기와 어떤 그 연관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한편 고려시대 후기인 13세기 중반에서 14세기 말에 해당하는 유적에서 확인되는 도기 가운데 평평한 바닥에 좀 길쭉한 형태의 동체가 연결이 되고 어깨 부분에 2개 혹은 4개 가끔 없는 것도 있는데요. 이 고리가 달린 도기 통용호도 그 대외교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원대 도기 통용호는 제주도와 진도나
그 신안선 등에서 확인되었는데요. 이 기종은 동아시아 각국에서 원대에 해당하는 침몰선이나 원과 관련이 있는 유적에서 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체가 무역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이 출토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대의 선박에서 선상 생활용으로 사용된 용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거리 그 해양 이동 과정에서 필요한 물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장 등 여러 가지 액체로 된 식재료를 담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성격의 도자를 이른바 컨테이너 도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고려에서 원대 독일 통용호가 출토되는 것은 당시 고려와 원이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이를 토대로 많은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원의 문물이 다양한 방식과 루트를 통해서 고려에 전해지는 가운데 독일 통용호의 사례를 통해서도 독일에도 그 원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과의 교류를 통해서 고려로 이제 유입된 독일 통용호는 비슷한 형태를 유지한 채 14세기 후반 직접 고려에서도 자체적으로 제작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고려에서 확인되는 독일 통용호 가운데 이렇게 덕총고라든지 보온고와 같이 고려에서만 확인되는 그 관사명의 명칭이 새겨져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제작 기법상 고려 독일의 특징인 동체 외면에 격자 탄할문이 남아 있다는 점을 통해서 직접 그 원의 영향을 받는 독일 통용호가 고려에서도 일부 제작되었던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에서 제작한 독일 통용호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원대 독일을 수용하고 이것을 모방한 예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직까지 위와 같이 이제 가무야끼와 독일 통용호 사례 2가지 정도만 고려 독일의 대교류적 측면을 살필 수 있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외의 자료들 중에 대외교류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자료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는 기본적으로 고려 독일의 실체와 그 시대적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PT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을 중심에 놓고 생산, 유통, 소비, 교류라는 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하위에 수많은 연구 주제들이 파생됩니다. 이에 본문에서도 이제 강조했듯이 그 문헌 자료뿐만 아니라 같이 사용되었던 다른 재질의 그런 기명까지도 염두에 두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고려 독일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주제들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발표자의 이러한 시각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연구자마다 다양한 관점의 고려 독일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 개발되고 새로운 연구 성과들이 이제 개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고고학뿐만 아니라 미술사와 역사학 분야에서 소위 물질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그 물화, 문물, 물품 등 다양한 명칭을 내세워 여러 자료와 분야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서 고려 독일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과연 어느 지점쯤 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발굴 현장에서 꾸준히 고려 독일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연구가 그에 걸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문 연구자의 부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같은 유적, 같은 유물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연구자 간의 열띤 토론만큼 바람직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좀 발표자와 토론자 구하는 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 조사된 그리고 앞으로 조사될 고려 독일 자료가 알려지는 것도 또 해석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고려 독일 DB 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를 고려 독일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